오랜만에 우케츠 괴담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케츠 괴담. 나를 고발하는 쇼츠가 올라왔다. 유튜브를 보던 중 돌연 자신을 고발하는 영상이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새끼 잡아 죽일 거야, 진짜. 씨발. 진짜 제보 받을 거야. 님들아, 제보 주세요. 이 새끼 뭐 정보 아시는 분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만들 거야. 네, 이 사람이 우케츠예요. 안녕하세요, 우케츠입니다. 며칠 전에요, 도쿄도에 거주하는 회사원 미츠세 켄타로 씨가 체포됐습니다. 아마도 뉴스로 봐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혹은 쇼츠 영상으로 이 이름을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경찰에 의한 조사 자료와 미츠세 켄타로 씨가 구치소에서 썼다는 노트의 내용을 토대로 그가 체포되기 며칠 전의 기록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고발자 미츠세 켄타로의 옥중수기에 따름. 지금까지도 귀에 달라붙어 있는 그 소리. 배수구로부터 물이 솟구치는 듯한 낮은 소리. 그것은 물이 아니었다. 그 녀석의 입이 검붉은 피를 토해내는 소리였다. 피투성이 안에서 괴로워하며 기침을 한번 한 후 그 녀석은 두 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10년 후 나는 24살의 회사원이 되었다. 24살의 회사원이 될 수 있던 거 보니까 전문대 졸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처럼 오전 중에 일을 정리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빵의 봉지를 열었다. 점심 식사는 항상 몇 분이면 끝난다. 휴식 시간은 아직 50분 이상 남아있다. 심심풀이로 유튜브를 켰다. 최근 점심시간은 쇼츠 영상을 보다 보면 끝나 있다. 계속해서 흘러들어와서는 떠내려가는 정보의 홍수를 샤워하듯이 맞았다. 이렇게 평소처럼 시간은 흘러갔을 터였다. 하지만 휴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 그것은 돌연 화면에 나타났다. 가로로 긴 영상을 편집해 만든 흔히 있는 클립 영상이었다. 긴 영상의 앞부분만을 편집했겠지. 내 얘기인가? 하지만 그 여백에 적혀있던 것은 이런 자막이 써있네요. 미츠세 켄타로는 귀축,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당당히 살아있는 쓰레기. 나를 고발하는 말이었다. 고발. 두 명의 소년이 화단 앞에서 어색한 듯한 어조로 말한다. 안녕하세요. 미츠마키 주입니다. 오늘은요, 재밌는 기획을 할 거예요. 재밌는 기획이요? 인명 성대모사 끝말잇기예요. 씨발, 그게 뭐임? 인명 끝말잇기라고 있어. 유명인의 이름으로 끝말잇기 하는 그건가? 예? 맞아. 그거를 성대모사라면서 하는 거야. 만약에 짜비에르라고 말할 때는 짜비에르의 성대모사라면서 짜비에르라고 말하는 거야. 성대모사가 닮지 않았다면 아웃이지. 아니 씨발, 짜비에르의 목소리를 몰라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내가 모르셈. 영상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심장의 고동을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려고 했다. 충격, 공포, 의문, 곤혹, 여러 가지 감정이 몰려든다. 이것이 어째서 이제 와서? 왼쪽에 있는 소녀는 10년 전의 나, 14살의 미츠세 켄타로였다. 그럼 이걸 찍은 사실은 있는 거야? 미츠마키즈. 10년 전 중학생이었던 나는 친구인 마키무라 하야토와 둘이서 영상 제작을 시작했다. 야, 슈발로마! 유튜버가 되면 돈 잔뜩 벌 수 있으셈! 그런 어리석은 너무나도 어린이다운 이유였다. 미츠세 켄타로, 마키무라 하야토.
둘의 앞글자를 따서 미츠 마키즈라는 그룹명을 붙였다. 일단 네이밍은 괜찮은데?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하야토가 촬영 담당. 가족 공유의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던 내가 편집 담당이었다. 매주 일요일 학교 주변의 공원에서 촬영했다. 인기 유튜버의 흉내를 내고 필사적으로 기획을 생각해서 둘이서 몇 개의 영상을 만들었다. 재생수는 하나도 늘지 않았지만 재미있었다. 청춘을 보내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그날까지는. 2013년 5월 12일 평소처럼 영상을 촬영했다. 인명 성대모사 끝말잇기라는 내가 생각해낸 기획이었다. 유튜버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좀 어린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진짜 씨발 더럽게 재미없는 컨텐츠네요. 정말. 이게 되겠니 얘들아? 아무리 초등학생들이지만 뭐 하자는 거야.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안 봐 이러면. 그날은 친가의 컴퓨터로 편집 작업을 끝내고 5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든 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그 다음날 마키무라 하야토는 죽었다. 자살이었다. 어째서 하야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야토의 가족들도 동급생도 선생님도 모두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나만큼은 알고 있었다. 하야토가 죽은 원인은 5월 12일에 촬영한 존나 재미없는 인명 성대모사 끝말잇기의 영상 속에 있다. 나의 어떤 행동이 하야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 영상의 앞부분을 누군가 편집해서 고발문과 함께 투고했다. 오, 흥미진진합니다. 투고자의 이름 미츠세의 고발자. 채널 페이지를 보자 같은 썸네일의 영상이 무수히 많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어큐저 오브 미츠세. 한 가지의 쇼츠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 업로드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안 좋은 예감이 들어 구글에 이 새끼를 검색했다. 생각했던 대로였다. 가끔 인스타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하나 얻어 걸리라고 계속 똑같은 거 올리는 애들이 있거든. 온갖 SNS에 같은 영상이 대량으로 업로드되어 있었다. 누군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고발하고 있다. 아마도 하야토와 친분이 깊었던 사람이 그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나의 죄를 세간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재생수는 낮고 지금까지는 화제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없다. 아마도 계속 때리다 보면 맞을 거야 라는 정신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겠지. 오늘 나의 타임라인에 이것이 흘러들어온 것은 그러한 수의 하나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큐저 오브 미츠세에는 행동에 두 가지 위화감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이 짓거리를 막기는 너무 간단하죠. 이 영상의 저작자를 내가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 쟤 누군지 잡을 수도 있어. 저작권 위반으로. 자, 위화감. 첫 번째로 어째서 어큐저 오브 미츠세는 영상의 앞부분인 30초만 올리는가? 원본 영상 인명 성대모사 끝말잇기는 존나 재미없지만 5분 정도의 길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확실히 하야토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뭘까?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건 영상 시작으로부터 2분 정도 이후다. 어째서 그 부분을 업로드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의문, 어큐저 오브 미츠세는
어떻게 원본 영상을 입수한 것인가. 10년 전 그 영상을 촬영한 날 밤 나는 유튜브를 시작으로 여러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서둘러 모든 것을 삭제했다. 하루 만에 지웠구나. 그 하루 사이에 이 어큐저 이 새끼는 영상을 저장했고, 그렇다면 어큐저 오브 미츠세는 내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삭제할 때까지의 아주 짧은 기간에 영상을 보고 보존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 알리는 게 부끄러웠던 우리는 가족, 친구, 선생,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영상의 재생수는 모두 0에 가까웠다. 당시 그 영상을 보고 보존까지 할 인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다.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중학생, 깜빡하고 지우지 않은 게 있진 않을까. 이용했던 사이트들을 하나씩 기억해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에 도달했다. 비디오 PC라는 사이트네요. 유럽에서 유명해지고 싶어라는 하야토의 요청에 의해 우리는 독일의 영상 사이트 비디오 PC에 영상을 투고했었다. 일본어를 지원하지 않는 탓에 수속을 밟는 것에 시간이 걸려 뒤로 미뤘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조해하던 것도 있어서 그대로 놔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10년 만에 비디오 PC에 접속했다. 둘이서 만든 영어 이름 미츠마키즈를 검색했다. 메뉴에 나온 것은 그리운 둘의 썸네일이었다. 오싹오싹했다. 나는 10년간 자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있던 것이다. 아마도 이 10년 동안에 어큐저 오브 미츠세는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진상을 알고 나를 고발하기로 했을 것이다. 재생수는 116회. 많진 않지만 적지도 않다. 존나 적어요. 죄송한데. 우케츠 양반. 이거는 그냥 0이라고 봐도 돼. 아니, 문제는 숫자보다도 누구에게 보여졌는가이다. 예를 들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쇼츠 영상을 보고 흥미를 가져 이 원본 영상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틀림없이 즐거워하며 퍼뜨릴 것이다. 그치, 렉카클리지. 흔히 진상규명계라고 불리는 유튜버의 먹잇값이 된다면 일본 전역에 이 일이 확산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 순간 드디어 깨달았다. 이것이 고발자가 노리는 것이다. 대량의 쇼츠 영상을 업로드하고 인플루언서가 다루는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인터넷 여론의 힘으로 미츠세 켄타로를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일부러 중요한 씬을 업로드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어큐저 오브 미츠세는 상당한 책략가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영상은 아직 화제가 되지 않았다. 재생수가 적은 지금 이 영상 원본을 삭제만 한다면 적어도 내 죄가 들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일단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는 기억하고 있다. 친가 컴퓨터의 메일 어플의 주소다. 그리고 비밀번호. 분명 나의 이름과 생일을 조합한 것이었던 느낌이 든다. 틀렸다. 그 후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본다든지 순번을 반대로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입력해봤지만 결국 로그인은 실패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수밖에 없다.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자 해당 이메일에 패스워드 변경용 메일이 보내졌다. 하지만 곤란하다. 그 메일은 친가의 컴퓨터가 아니면 볼 수 없다. 친가에 가지 않으면 영상은 지울 수 없다. 그 집에 가는 건가?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참고로 이 장면을 보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게임 하시나요?
스팀이 씨발 비밀번호 한번 찾으려면은 와 진짜 속 돌아버려. 미쳐 사람. 존나 불친절하고 개새끼들 뭘 자꾸 메일을 보내준대. 근데 메일이 안 와. 개새끼들이. 스팀 아이디 찾으려고 진짜 며칠을 개고생했었거든. 메일이 생각이 안 나면은 새로운 메일을 적으래. 그 메일이 안 온다니까. 에이 개같은 스팀. 귀성. 다음 날인 토요일. 나는 차를 이끌고 친가에 향했다. 좀처럼 친가에 오지 않는 불효자인 아들을 아빠는 상냥하게 반겨주었다. 이게 아빠일까요? 자기일까요? 예? 이 꼬라지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 짠 거 봤잖아. 인명 성대모사. 딱 센스 봤을 때 이거 지야. 그죠? 와줘서 고맙구나. 엄마는 오랜만에 켄타로가 온다는 말에 기뻐서 저녁밥에서 기다리고 있어. 피곤한 건 알지만 맞춰주거라. 그럴 때가 아니지만 돌아와서 바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면 이상하다고 생각되겠지. 특히 아빠에게 의심받는 건 좋지 않다. 나는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엄마는 환한 미소로 반겼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켄짱 어서 오렴. 배고파. 켄짱 좋아하는 거 잔뜩 만들어. 식탁에 앉아 같이 먹어. 식탁에는 오므라이스, 가라아게, 감자튀김 같은 화려한 요리들이 나열해 있었다. 어렸을 적에 나라면 엄청 기뻐했겠지. 음료수 차갑. 켄짱 거 가장 좋아했지? 라고 말하며 오렌지 주스를 머그컵에 따라줬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꽁트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엄마는 어느 시기부터 이상해졌다. 그것이 언제부턴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적어도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까지는 평범한 모자 관계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인이 되고 첫 정월 휴문 날 1년 만에 친가에 왔을 때 상태가 이상한 걸 눈치챘다. 떨어져서 생활하는 자식이 걱정되어 필요 이상으로 오냐오냐 하는 부모가 있다곤 들었다. 하지만 그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엄마의 태도는 너무나도 이상했다. 정신문제 생겼나? 뭐지? 나를 아이 취급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정말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후로는 친가에 가는 게 꺼려졌다. 식사 중에도 엄마는 24살의 아들에게 어린이를 대하는 듯한 말투를 계속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는 몇 번이고 아빠에게 말을 걸었지만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엄마 또한 아빠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최근 부부 사이가 차가워진 것 같다. 정확히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아빠는 엄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어색한 식사를 끝내고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2층에 막다른 곳에 있는 방을 향했다. 가족끼리 공유하는 컴퓨터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선 순간 무언가 변했음을 눈치챘다. 엄마가 이 일과 관련이 있나요?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가 좀 일단 더 봅시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컴퓨터가 없다. 위치를 옮긴 건가? 아니, 그럴 리는 없다. 인터넷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이 방과 거실뿐이다. 거실에 컴퓨터는 없었다. 식은땀이 흐른다. 거실에 돌아오자 아빠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부엌에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기 있잖아, 아빠. 컴퓨터는 이제 없나? 컴퓨터? 아! 작년에 지워버렸어. 그도 그럴게. 요즘은 스마트 시대 아니겠니? 눈앞이 깜깜해졌다.
아빠가 괜한 일을 해버린 걸까? 켄타로? 그 컴퓨터 마음에 들어했지? 아니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이대로라면 이상하다고 생각된다. 억지로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그러고 보니 엄마랑은 여전한 거야? 여전해. 무슨 말을 해도 대부분 무시당하니까 아빠도 포기했어. 평소엔 둘 다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오늘은 옛날 생각이 났지. 네 엄마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오랜만에 봤어. 아빠는 괴롭지 않아? 아빠는 잠시 생각한 뒤 머리를 숙인 채 대답했다. 처음엔 괴로웠지. 어째서 미움받는 걸까 하고. 그래도 말이야, 최근엔 생각해. 네 엄마는 딱히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니지 않을까 하고.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눈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 보고 싶지 않은 것으로부터 눈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보지 못한 척을 한다면 이상한 기분도 들지 않고 화도 나지 않아. 그건 미움받는 것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아빠는 네 엄마의 기분을 알아. 인간은 누구나 그래. 보고 싶지 않은 것으로부터 눈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아빠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TV로 눈을 향했다. 전쟁으로부터 부모를 잃은 아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는 TV를 껐다. 나는 산책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밖을 나왔다.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컴퓨터가 없다면 영상은 지우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밖에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고발자를 만나러 간다. 이 새끼를 만난다고요? 오호, 세상에. 호호. 어큐저 오브 미츠사의 정체에 대해 나는 어떤 억측을 품고 있었다. 중학생 시절? 이게 아니지. 하야토의 집에 자주 놀러갔을 시절에 게임에 빠져서 밤늦게까지 있던 적이 있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야토의 어머니가 돌아왔다. 나의 부모님보다 젊을 터인데 어째서인지 계속 늙어 보였다. 혼자서 외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던 것이었겠지. 하야토의 단 한 명뿐인 육신은 고발자의 이미지와 가장 가까웠다. 하야토는 나의 집으로부터 약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가 죽고 나서도 어머니는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용서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해 줄 때까지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발 영상을 삭제받는 수밖에. 이제 내가 그것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파트는 당시에도 낡았지만 10년간 더욱 노후화가 진행된 것 같다. 긴장으로 흔들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마키무라가에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고동이 빨라진다. 문 앞에 도착했다. 그 순간 어라? 싶었다. 이전에 있던 마키무라의 문패가 없어져 있었다. 설마 이사를 가버린 건가? 문 앞에 서 있자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옆집의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성이 무슨 일이신가? 라고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본 적 없는 남성이 아파트에 들어온 것이 수상하게 보였겠지. 나는 그녀에게 질문했다. 이 집에 살던 그 마키무라 씨 찾아왔는데요, 제가. 그러자 납득했다는 듯이 표정에서 경계가 풀렸다. 저런 세상에, 마키무라 씨의 지인이신가요? 그분은 작년에 돌아가셨다. 계속 지병이 있던 탓인지 잠깐 입원해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었단 것이었다. 아파트를 나온 뒤에도 동요는 계속되었다. 몰랐었다. 확실히 건강해 보이진 않았지만 설마 돌아가셨을 거라곤. 쇼츠 영상은 오늘도 업로드되어 있었다. 고발자는 하야토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순간 화면의 변화를 느꼈다. 오호, 야 댓글 개달렸어. 어떻게 내 채널보다 많아. 댓글 수 92개. 야야, 드디어 알고리즘 터졌다. 뭐야, 이거 무서워. 미츠사의 켄타로가 누군가? 이거 전에도 알고리즘에 뜬 적 있어. 순간 잘못 본 줄 알았다. 아니, 이건 설마? 재생수를 보니 1만 회가 넘어 있었다. 이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쇼츠 영상은 랜덤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무명의 투고자가 갑자기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어제까지는 전혀 재생되지 않던 영상이지만 오늘 갑자기 뜨는 경우가 있다. 설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이 이상 확산된다면 누군가가 그 원본 영상을 찾게 되고 만다. 한시라도 빨리 지우지 않으면. 아니,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고발자를 찾아낼까? 무리다. 단서가 너무 없다. 그렇다면 역시 영상을 지울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 잠깐. 분명 그때 혼란하던 와중에 수십 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거실에서 아빠는 이렇게 말했었다. 컴퓨터! 작년에 지워버렸어. 지워버렸다. 버렸다곤 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했다.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막다른 곳에 있는 방에 달려들었다. 생각해보니 컴퓨터를 버리기에는 손이 많이 간다.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빌며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리운 데스크탑 컴퓨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콘센트를 연결하고 컴퓨터를 세팅한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빛이 들어왔다. 비디오 휘시에 접속해 로그인 수속을 시작한다. 그 암호 요청 메일 왔네요. 메일 어플을 열자 비밀번호 변경용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마음속에서 승리 포즈를 했다. 이 새끼 찐따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점을 눈치챘다. 메일함에는 과거에 수신된 메일의 알람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지금 도착한 것과 같은 메일이 있었다. 그것은 작년 10월에 도착해 있었다. 작년 10월에도 이 새끼가 로그인 시도를 했다는 건데 누가? 내용은 비밀번호 변경용 메일. 한마디로 작년에 누군가가 이 컴퓨터로 비디오 휘시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말이 된다. 여우에게 홀린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Would you delete this video? Yes, yes, yes. 도착한 메일을 클릭하고 신중하게 영상을 삭제한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동영상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긴장의 끈이 풀리고 전신의 힘이 빠져나간다. 나는 크게 숨을 내뱉고 의자에 기댔다. 그때였다. 방 입구에서 기척을 느꼈다. 아빠 단추 벌어져. 배 나왔어. 켄타로, 영상을 지운 건가? 아빠는 오른손에 쥔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큐저 오브 미츠세의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어째서 아빠가? 혼란스러운 나의 앞으로 아빠는 살며시 다가와 왼손을 주머니에 놓고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잘 보렴. 켄타로, 네가 10년간 눈을 피했던 곳이다. 그것은 어릴 적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다.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 이거 그건가 봐. 애새끼 독립하고 집에 안 오는 거야. 뭐 이렇게 명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3.1절이고 뭐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애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이 영상의 정체를 어떻게 아냐는 거지.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되네. 근데 얘는 지금 뭔가 이해했대, 주인공은. 아, 그쪽이었던 건가? 사진에는 4명의 인물이 찍혀있다. 어릴 적 나, 엄빠,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 아빠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죽게 만든 남동생이다. 친구가 아니었어? 그 같이 그 병신 같은 그 인명 성대모사 걔가? 진정한 복수. 내가 7살이 되었을 때 남동생인 다이키가 태어났다. 남동생은 귀여운 존재라고 그림책이나 TV에서 잔뜩 배웠지만 현실은 개놈의 새끼였다. 간식을 뺏기고 장난감이 부서지고 상처를 입히고 그래도 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네가 형이니까 용서. 주문과도 같이 부모님은 그 말을 반복했다. 나는 다이키가 싫었다. 그런 나의 마음도 모르고 다이키는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하야토와 영상을 찍을 때도 카메라 앞에 진을 치고 희죽희죽거리며 바라봤다. 생각해보면 갑자기 촬영에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동생 친구가 같이 죽었나? 자, 봅시다. 2013년 5월 12일 인명 성대모사 끝말잇기의 촬영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도중에 갑자기 다이키가 난입해 장난을 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형! 이거 때려쳐! 씨발 재미 존나 없어! 잠시 몸싸움을 한 후 나는 가볍게 다이키를 밀쳐냈다. 정말로 가볍게 밀 생각이었다. 생각보다 힘이 더 들어갔던 촬영이 엉망이 되었다는 분함과 지금까지의 울분이 분출되었기 때문이었겠지. 다이키는 기세 좋게 쓰러지고 그와 동시에 화단의 콘크리트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혔다. 순간 오싹오싹했다. 다이키는 몇 초간 웅크린 뒤 옆구리를 부여잡으며 일어났다. 잠시 후 고통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분노가 생겼던 거겠지. 다시 나에게 달려들어 반격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하야토는 형제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눈으로 저지하고 촬영을 계속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웃고 있었다. 싸움이나 말다툼과 같은 해프닝 영상은 인터넷에서 먹힌다. 이 새끼 컨텐츠 괴물 됐구만. 이것은 재밌는 영상이 된다.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영상의 수학에 만족했다. 하야토는 다이키를 걱정해 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불안한 듯이 몇 번이고 말했지만 나도 그리고 다이키도 멀쩡해! 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다이키는 멀쩡히 보였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다이키가 죽었다. 내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배수구로부터 물이 솟구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상태를 보러 갔지만 바닥은 검붉은 피 웅덩이가 되어 있었다. 다이키의 토열이었다. 피 웅덩이 안에 쓰러져 있던 다이키는 괴로운 듯이 기침을 한 번 하고는 2번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사인은 내장 파열이라고 한다. 북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장기 내부에 상처가 생겨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온 피가 점점 차오른다.
부푸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장기가 부서지고 대량의 출혈이 일어난다. 피가 안에 찼다가 터지면서 토를 하는 그런 방식인가? 상처를 입고 죽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괴로워하며 쓰러진다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의사는 부모님에게 죽기 전에 복부를 강하게 맞은 적은 없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을 했다. 장례식의 준비 중에 나는 몰래 하야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일은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다. 다행히 형제 싸움의 해프닝 영상은 전혀 히트하지 않았고 재생되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들키지 않는다. 그럴 터였다. 근데 하야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분명 죄악감을 버티지 못해서였겠지. 그날 병원에 가는 걸 좀 더 강하게 주장했다면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상냥하고 마음이 약한 하야토답다. 하지만 죽을 정도의 일이었던 것일까? 하야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옆에서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죽어 마땅한 죄라면 나는 몇 번 죽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 아빠는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은 날카롭고 차가운 고발자의 눈이었다. 지금 드디어 이해했다. 미츠세의 고발자. 미츠세 가의 고발자. 아, 이게 뭔가 그냥 일본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건가 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어떻게든 말을 쥐어짜냈다. 아빠는 무표정으로 답했다. 처음으로 눈치챈 건 엄마다. 넌 모르겠지만 네 엄마는 계속 범인을 찾고 있었어. 다이키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무거운 얼굴로 내게 말했어.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이키는 분명 넘어진 게 아니야. 넘어졌다면 손발에 넘어진 상처가 있어야 해 라고. 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듣고 보니 그래. 다이키의 신체에는 옆구리에 지렁이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하나 있었을 뿐. 분명 누군가에게 막대기 같은 곳으로 맞았거나 밀쳐져서 모서리 같은 곳에 부딪힌 게 아닐까라고. 나는 굉장히 놀랐다. 엄마가 거기까지 알고 있었다니. 아,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엄마는 동급생이나 근처의 아이들을 모두 의심할 기세였어. 하지만 너만큼은 처음부터 용의자에서 배제했지. 켄타로 다이키를 괴롭힐 리가 없어 라고. 부모란 그런 거야. 그런데도 몇 년을 걸쳐 또 다른 진상이 이거라니 충격이었겠지. 있잖아 켄타로, 어째서 네 엄마가 너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게 되었는지 알아? 엄마는 분명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숨기고 뻔뻔하게 살아있는 지금의 너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이키가 태어나기 전에 어릴 적 순수했던 너의 환영만을 보고 지금의 더러운 너로부터 눈을 피하고 있는 거야. 엄마의 기분은 이해해. 인간은 보고 싶지 않은 것으로부터 눈을 피하는 법이야. 나도 그래. 아, 그래서 아까 아빠가 TV에 애 나오니까는 껐구나. 아. 어린아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어째서 다이키는 죽었는데 이 아이는 살아있는 걸까? 불공평해. 불합리해. 나는 다이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잃었어. 나에게 남아있는 건 너를 향한 증오뿐이야. 모든 것은 아빠의
나를 향한 복수였다. 아빠는 내가 영상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비디오 PC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대량의 쇼츠 영상을 업로드했다. 화제를 일으켜 아들을 사회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는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나는 머리를 숙였다. 미안해 아빠. 속죄는 할게. 그러니까 살려줘. 이미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너는 10년간 평온한 얼굴을 하며 죄를 감추고 있었어. 지금도 그래. 몰래 영상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했어. 너는 반성하고 있지 않아. 넌 비겁한 범죄자야. 근데 이게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빠가 그냥 뭐 신고를 하든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궁금한 이야기 Y에 제보를 하든지. 근데 무슨 쇼츠 영상 찾아가지고 비번 바꾸고 있고 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뭐 이런 개뛴따 같은 짓을 해. 아니 체크 난방 나온 짓을 하는 거야 이 아저씨. 지금 공대 나왔나 봐. 뭐야 이게. 범죄자. 그 말에 마음의 상처가 반응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네가 인정하지 않아도 곧 세간이 판단하겠지. 대단하다고 요즘 쇼츠. 벌써 2만 회나 재생되었어. 댓글도 점점 달리고 있어. 잘 됐네 켄타로. 드디어 인기인이 되어서. 그만해.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 봐봐. 인플루언서가 다루고 있어. 구제역이 물었어. 레카가 끌리겠지. 다크사이드 코리아도 제보달라는 메일이 왔어. 숫자가 오르는 건 즐겁구나. 미츠세 켄타로는 귀축이라는 말이 트렌드에 오른 것 같아. 그만해. 나는 무의식 중에 컴퓨터를 두 손으로 들어올려 아빠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 새끼 병신 새끼네 이거. 아빠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바닥에 쓰러진 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어큐저 오브 미츠세의 계정을 삭제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트위터. 모든 것이 끝나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밑을 보자 아빠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손을 만지자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힘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휘청거리는 다리로 방을 나서자 맞은편에서 엄마가 걸어왔다. 켄짱 무슨 일?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듯이 말했다. 나는 엄마의 품에 달려들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나는 지금부터 감옥에 가게 되겠지.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뒤로도 나는 계속해서 벌을 받게 되겠지. 사람들의 미츠세 켄타로는 귀축. 귀축이 뭐야? 이 말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때까지 계속. 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호러의 문 8개의 공포 이야기에 실린 내용이래요. 우케츠를 포함한 8명의 작가들이. 윤성희 티파라이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신지우 이름 빨간색 펜으로 100번 쓸 거임. 지랄하지 마시고요. 우케츠를 포함한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소설 호러의 문. 그 중에서 우케츠가 쓴 고발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우케츠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길래 봤고요. 한글 자막을 지원하지 않아서 저는 시간 빌 게이츠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야, 요런 내용이네. 잘 봤습니다. 야, 이 우케츠 이 양반이 창작인데 실제 사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첨부하니까 되게 진짜 같아요.
투채널 괴담의 경험담 올라가는 것 같고 막 내용이. 예. 스토리가 또 재밌잖아. 난 재밌어.